디어드림이 알려주는 과목별 공부 꿀팁! 꿀팁. 저희가 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정은님, 수능에서 국어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과장을 조금 덧붙이자면 네. 저는 국어 점수 덕분에 서울교대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준호님은 국어 점수 혹시 어떻게? 저는 이제 국어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 역시 국어 덕분에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국원 디어드림 5기 초등교육과 19학번 안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어드림 6기 초등교육과 20학번 박준언입니다. 정은님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TP입니다. 준호님은요? 저도 ESTP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ESTP들이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전반적인 저희의 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출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약간 건방지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출을 수능 때까지 단 한 번도 돌리지 않은 상태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처참했고요. 재수학원에 가면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에 나오는 지문을 외우고 선지를 다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보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준호님은 어떻게 공부했나요? 저 역시도 기출의 중요성을 한없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출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수능 때까지 전 10개년 기출을 최소 2번 이상 분석해 보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인강 강사분들은 제가 재수학원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서 거의 듣지 않았는데요. 저는 김동욱 선생님의 기본 강의만 하나 들었고 교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 마달하고 매삼 시리즈 그리고 훈련도감이라는 책을 사용했어요. 매삼 시리즈랑 훈련도감은 하루에 정해진 양을 한 지문씩 또는 두 지문씩 분석하기에 되게 좋았고요.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책은 해설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나쁜 국어 독해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마달 교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마달 교재를 한번 풀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교로 일하고 있는 이투스 국어 김민정 선생님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김민정 선생님의 전 강좌를 다 수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강좌는 씹어먹는 EBS 강좌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별로 공부 방식이 다 다를 거고 저희가 말하는 방식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다가 좀 괜찮은데 나도 해볼까 싶은 거는 좀 참고해서 본인 방법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능 특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수능 특강에 있어서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현대어 풀이로 읽어봐서 본인이 내용을 익숙하게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번의 수능을 겪으면서 연계가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 혹시 준원 씨는 어떠세요? 저도 정은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정은님의 말씀처럼 EBS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보다도 일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고전 시가만큼은 정말 EBS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고전 시가는 모르면 풀 수 없고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학 파트 때문에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본인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학 선지에 자주 나오는 공감이나 어조 이런 단어들에 있어서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있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념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르기 위해서 기출을 통해서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평가원
나만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선지를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하님은 혹시 문학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문학 공부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이 역시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EBS나 사설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정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원에서 나오는 일관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와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개념어나 표현들은 우리의 수능에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스로가 풀고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EBS 문제나 사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늘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문학을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문학의 경우에 저는 지문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김동욱 선생님의 1클래스를 들으면서 배웠던 방법인데요. 한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긴 지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문들의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한 번에 그 지문을 쭉 읽어내리면서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다시 지문으로 최대한 돌아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돌아가더라도 이 정보가 이쪽 문단에 있었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침 일찍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시간에 신문 기사를 오려 간 거를 이제 읽으면서 독해 능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준원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아셔야 하고 그 방법대로 정말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강의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강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의를 아무리 많이 봐도 나 스스로가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음에도 많은 친구들이 강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안에 공부 방법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침에 이동 시간에 신문 기사를 좀 읽으면서 비문학을 위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국어 관련된 강의를 듣고 하면서 좀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문학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학 공부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문학에 나오는 선지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시에 대한 저 나름의 분석을 적었어요. 이거는 제 재수학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인데요.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본인이 분석할 수 있고 지문 자체를 아예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 연습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조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조는 네. 말투 같은 것 같아요. 말투. 네. 사실 어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말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맞는 말인데 시에서 말투를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음성 언어 자질이기 때문에 문자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와 태도에 주목을 해서 읽으면 어조를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재수학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정말 열렬하게 사랑을 합니다. 철수가 영희를 딱 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이거랑 철수 씨랑 영희 씨가 이제 10년 동안 사귀었어요. 둘이 이제 약간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희 씨가 굉장히 지친 상태인데 영희 씨가 이제 철수 씨한테 철수 씨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수 씨가 영희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은 완전히 어조가 다른 거잖아요. 우린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한다면 어조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서와 태도에 주목하면 된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은님에 이어서 수험생활에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험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모든 생각과 정신이 수험생활에 집중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활에 흔히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 온전한 정신이 수능에 집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그거를 떨쳐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또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가짐은 공부할 때의 태도와 시험장에서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파악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라는 거는 하다 보면 눈물도 조금 나고 하기 싫어서 찍고 싶고 이런 게 정상이거든요. 아, 좀 우셨어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 굉장히 마음이 어려서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은 정말 독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이걸 꼭 정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해요. 그런데 수능장에 들어가실 때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한 것만 다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공부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초연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게 긴장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현역 재수 때부터 갖추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라면 120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도취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앉아있는 시간만 따지고 양과 질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난 오늘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본인을 성찰하고 어느 정도 비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픈 거는 약을 먹고 좀 참으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능장에 갔을 때 컨디션이 최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픈 날은 나 오늘 수능 때 컨디션 안 좋은 걸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약을 먹은 채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버티면서 다양한 컨디션에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도 조금이라도 읽거나 보거나 할 수 있게 해서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디어드림이 알려드리는 국어 공부법 꿀팁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맞는 공부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공부법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꼭 맞는 공부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창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어드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나는 EBS를 되게 회의적으로. 그래? 근데 이거 그런 것 있지 않을까? 뭔가 난 EBS 뒤에 말할 건데 EBS 데뷔한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나는 EBS를 경험했는데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나온 문학 작품들을 한 번씩 그냥 학습해 두는 거. 그러면 근데 그걸 학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문학 지문을 아예 본인만의 그 해석 기준을 딱 확립을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냥 지문을 딱 장악을 해버리면 사실 어떤 지문이 나와도 사실 맞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나도 이제 EBS 문제 푸는 거는 비추고 근데 나는 고전 시간을 좀 강조할게. 오케이. 고전 시간은 고전 나도 시간만큼은 동의. 저희가 사용했던 교재랑 인간 강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컷. 잘라주시고요. 인간 강사를 어떻게 사용해? A few moments later. 근데 이렇게 하자. 저희가 들었던 인간과 그게 제일 낫다. 무난하고. 오케이. 문학 선지에 자주 나오는 공감각 A few moments later. 공감각적 이거 그냥 빼야겠다. 공감각적 신상 왜 이렇게 안 되지?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는 일이 없도록 찍는 것이 잘 찍으십시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진짜 일주일에 3번 말하거든. 과외한테. 그래서 입에 막 달달 붙어. 아, 약간 헛소리하니까. 자본주의에서. 그치. 아, 그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